마음이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나는 4가지 방법. 애쓰며 살아온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낸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한참 뒤에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친 마음은 잠시 숨겨둔 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나 피로가 아니라 계속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려 합니다. 더 참고, 더 애쓰고, 더 견뎌냅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의 태도를 성실함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라 보았습니다. 지친 마음은 더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준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해지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하는 비결도 아닙니다. 다만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서는 아주 작은 순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숨 쉬는 삶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일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마치 큰 짐을 떠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 아니야? 잘 자면 나아질 거야. 요즘 다들 그래.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말 내내 쉬어도 휴가를 다녀와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무거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피곤함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가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지칠 때는 지쳤다는 말을 스스로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을 때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 지금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쳤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약한 거 아닐까? 지쳤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침을 모른 척하기로 합니다. 없는 일로 하기로 합니다. 마치 통증을 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처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쉬잖아요. 열이 나면 누워있고 다리가 아프면 걷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요? 우리는 마음에게만큼은 지독하게 엄격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렇게 우리는 지친 마음을 더 몰아붙입니다. 쉬게 하는 대신 더 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정약용이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잃게 된다고 하셨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사람,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성실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보셨죠. 버티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히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둘을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버팀을 성실로 착각했고 쉼을 나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쳤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만 더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은 더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참는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버티는 법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지쳤다고 말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 쉬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두려운 걸까요?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시간이 나를 두고 앞으로 가버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 선 것 같은 기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주말에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휴가 중에도 일이 신경 쓰이고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쉬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야. 이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느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이치를 무시합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니 쓰러진 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리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 것이지 목표 때문에 달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해야 한다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책임감 있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은 해야 해서 한 일들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마땅함으로 가득 찹니다. 옳은 선택들, 해야 하는 일들, 버려서는 안 되는 책임들로 빼곡히 차 있죠. 문제는 그 안에 나를 위한 여백이 없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과한 성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실은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고 하셨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좀 쉬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더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에게는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라고 다그칩니다. 왜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 거라고, 한번 약해지면 다시 강해지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멈춤을 패배로 여깁니다.
쉬는 건 나약한 거고 포기하는 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수양의 한 과정이다. 수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멈추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때로는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포기인가요? 아니죠. 그게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멈추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멈춘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봐, 한번 쉬면 계속 나약해질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건 멈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멈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멈춤을 실패로 보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멈춤을 회복으로 보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달리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멈추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거칠게 다뤄왔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참 가혹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다그칩니다. 실수를 하면 이것도 못해? 라고 자책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이 정도로 지치면 안 되라고 채찍질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성장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야 발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면 절대 참지 않을 말들을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네. 게으르게 굴지 마. 더 노력해. 만약 친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화를 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매일 이런 말을 퍼붓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일단 나를 탓하고 무언가 부족하면 일단 나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을 다그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만 들리고 아무리 잘해도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험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몸의 상처는 잘 돌봅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만 나도 밴드를 붙이고, 배가 아프면 약을 먹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푹 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아픈 곳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떤가요?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그냥 견딥니다. 마음이 상처받아도 별일 아니야 라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신호를 보내도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무시합니다. 마치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아프지 않은 것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마음도 상처받습니다. 자신을 계속 다그치면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자신을 계속 비난하면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면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다스린다는 건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듬는다는 건 다릅니다. 보듬는다는 건 돌보고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려고만 했지 보듬어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안 돼라고 다스리려 했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참아라고 억누르려 했고, 마음이 지쳤다고 하면 더 힘내라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프다고 울 때 우리는 울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아주고 많이 아팠구나라고 말하고 어디가 아픈지 살펴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다독임입니다. 채찍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기 존중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너무 아끼면 이기적이라고 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나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가장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살피면서 내 기분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면서 내 필요는 미루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내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그치게 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채찍을 들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기 존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이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건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물건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잘 보관하고 아껴 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함부로 쓰는 걸까요? 왜 가장 소중해야 할 자신의 마음을 가장 거칠게 다루는 걸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때 괜찮아,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 실수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위로하는 것. 지쳤을 때 고생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과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는지를,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는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업무 중에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과 있을 때는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쉴 때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 옳은 말들이고 좋은 가치들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마땅함이 한 사람의 하루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해야 할 것들은 48시간어치입니다. 모두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운동을 못했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못 읽었어.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우리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셉니다.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을 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 마음에는 부족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뭔가 빠진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마땅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함을 다 지키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합니다. 모든 역할을 완벽히 해내려 하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지키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니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하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채워가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갑니다. 옳은 선택들로 시간표는 가득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로 일정은 빼곡하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정약용은 과한 선함과 과한 성실을 모두 경계하셨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선하게 살려는 것도 성실하게 살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오히려 자신을 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해집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키려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짐을 다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에 너무 많은 짐을 싸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놓아주고 채우지 않아도 되는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나태해지는 거 아닐까? 이걸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막상 덜어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드니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줄어드니 나를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줄어드니 지금 있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진 상태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다 해낸 상태가 아니라 중요한 것만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해내야 만족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덜어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덜어내자는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중요한 일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모든 기준을 다 지키려 하지 말고 내게 맞는 기준만 따라가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덜어낸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조금 쉬었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과한 것들을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또 지치는 거 아닐까?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쉬고 난 뒤에도 마음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발짝 내디디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지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멈춰 있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시작해봐.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일어설 때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 이제 일어나야 해. 그런데 일어날 수 있을까? 예전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예전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우리는 강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강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강인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바위처럼 견고해지려 하고 강철처럼 단단해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강함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 때 부러지는 건 단단한 나무입니다.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무너지는 건 딱딱한 벽돌 건물입니다. 유연한 구조의 건물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기만 한 마음은 견디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부서집니다. 하지만 유연한 마음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는 걸 수치스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강한 사람도 흔들리고 성공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차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면 나는 약해라고 자책하며 더 움츠러듭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리면 흔들렸네라고 인정하고 천천히 중심을 되찾습니다. 진짜 강함은 후자입니다. 흔들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넘어진 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 약해진 것을 자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냥 한 걸음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속도에 맞춰서.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만 가도 됩니다. 내일은 두 걸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모레는 다시 한 걸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점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씩 나아간다는 뜻이죠. 급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우리는 늘 급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었고, 빨리 강해지고 싶었고,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때로는 멈춰도 괜찮다고, 가끔 뒤로 물러서도 괜찮다고, 완벽한 회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다시 서도 됩니다. 비틀거려도 좋고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했다가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친다는 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흔들린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치면 그때 또 쉬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쉬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흔들리고 돌아오는 법을, 지치고 다시 서는 법을. 그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전처럼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나 왜 이렇게 느려졌지? 예전에는 이것도 금방 했는데. 내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쳤다가 회복한 마음이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다친 다리로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처럼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빨리 가려고, 예전만큼 많이 하려고, 예전의 속도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느려도, 예전보다 적게 해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가고, 더 자주 쉽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자신을 더 존중할 줄 압니다. 무리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멈추는 용기를 얻었고, 덜어내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한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자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더 빨라야 하는데 느렸다고, 더 강해야 하는데 약했다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항상 최선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합니다. 어떤 날은 힘이 넘치고 어떤 날은 지칩니다. 어떤 날은 강하고 어떤 날은 약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항상 최고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계절이 바뀌듯 우리 마음도 바뀝니다. 날씨가 매일 다르듯 우리 상태도 매일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평정입니다. 평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힘드네.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별로 못했네. 내일은 나아지겠지. 지금은 약한 것 같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비난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게 평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평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많이 이뤄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부족해도 느려도 약해도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잘할 수 있을지, 내일은 더 나아질지 아니면 다시 힘들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니까요. 정약용은 말씀하셨습니다. 먼 미래의 강함을 약속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평정을 선택하라.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괜찮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언제쯤 완전히 회복될까? 하지만 그 걱정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쳤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봤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모레는 모레의 나에게 맡기세요. 지금의 나는 오늘만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괜찮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바로 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내일은 또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일 또 쉬면 됩니다. 어쩌면 모레는 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레 또 일어서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왔습니다. 멈추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았고 덜어내는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친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는 것. 쉰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는 것. 느리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온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해도,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일어났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강함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평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정한 오늘들이 모여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여러분, 마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것, 과한 것을 덜어내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허락하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이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다시 서 있을 겁니다. 강하게가 아니라 평안하게.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요.